수업은 감각 배우기 1 3개의 친구들입니다. 준비해야 될 제목은요, 감각 배우기 드로잉북, 그리고 연필 지우개, 색연필 또는 사인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감각 배우기 드로잉북 2페이지를 펼쳐주세요. 오늘 수업의 제목은 3개의 친구들이고요. 수업은 3단계에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먼저 2페이지와 3페이지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국기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어떤 나라들이 있나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4페이지에서는 지구에 대해서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제를 응용해서 5페이지에서는 자유 그림을 그릴 예정입니다. 2페이지를 다시 펼칠까요? 2페이지에 보면 여러 나라들의 국기 모양이 나와 있어요. 국기 모양을 한꺼번에 모아두니까 알록달록한 그런 예쁜 디자인들이 된 것 같아요. 주로 국기들에는 보니까 빨간색이나 하얀색, 파란색, 내지 노란색, 초록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원색에 가까운 그런 색들이 많이 쓰였네요. 근데 각 나라마다 똑같은 모양은 하나도 없어요. 다 그래서 이 국기들을 모아두면 상당히 예쁜 모양이 되는데, 사실은 이런 국기들이 그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따라서 상징하는 바들이 있죠. 다른 나라의 국기들이 무엇을 상징하나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우리나라 정도는 좀 우리나라의 국기, 태극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도는 알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여기 보면 태극기가 있는데, 태극은 가운데 동그라미 안에 그런 태극 무늬가 있죠. 위에 빨간색은 양을 상징하고 밑에 파란색은 음을 상징하니까 태극 무늬는 음양의 조화를 상징을 해요. 음양이란 말이 어려우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낮과 밤, 남자와 여자, 이렇게 짝을 이루는 것들, 그런 것들의 조화를 상징한다고 하면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네 귀퉁이에는 8궤라고 하죠. 8궤에서 4개를 택해서 4궤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건공감리해서, 이거는 건 같은 경우는 하늘, 그 다음에 땅, 그 다음에 물, 불, 그렇게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우주의 조화 같은 걸 의미하는 그런 문양이겠죠. 미국의 국기도 유명하죠. 성조기 같은 경우에는 이 별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이 미국의 국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이 변해왔대요. 이 별의 개수와 줄무늬 개수가 계속 변해왔는데, 지금은 오랫동안 요 무늬가 쓰이고 있대요. 요 별의 개수는 미국의 주의 개수, 지금 50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은 나라들이 뭉쳐가지고 커다란 나라가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 작은 50개의 작은 나라들이 모여서 지금의 커다란 미국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다 그 국기들이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의미하는 바들이. 여기 가운데 있는 브라질 국기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은 그런 논이나 밭 같은 그런 농사하는 땅들을 의미를 해요. 노란색의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 모양이잖아요. 사각형 모양이. 그런 다이아몬드 같은 광물 자원, 그런 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파란색은 지구 모양 같기도 하지만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서 우주 모양 같기도 하죠. 그런 하늘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작은 점들이 있는데 별들이 있어요. 별들은 27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27개 중에 26개는 미국과 같은 그런 주들이고요. 1개는 그걸 아우르는 연방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27개의 별이 있다고 해요. 자, 그런 식으로 이 캐나다 국기 같은 경우에는 단풍 나뭇잎이 있는데, 그게 캐나다의 상징인가 봐요. 그리고 양쪽에 있는 이런 띠가 있는데, 왼쪽은 태평양, 오른쪽은 대서양 바다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면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신들의 국토에 있는 땅을 형상화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색깔이나 어떤 모양 같은 걸로 그런 나라에서 추구하는 바, 그런 것들,
그런 걸 상징하는 그런 의미들을 담은 것 같아요. 프랑스의 국기가 대표적이죠. 그런 세 가지 색깔이 상징하는 바들이 있죠. 그런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아이들하고 그런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른쪽 페이지에는 국기가 있으니까 태극기는 애들이 되게 태극기를 그려보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죠. 한번 따라 그려보는 시간이에요. 밑에는 만약에 우리끼리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면 마치 피터팬의 나라 같은 그런 아이들이 모여서 이게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한다면 어떤 모양의 국기를 만들고 싶나 하고 그런 디자인을 해보는 시간이에요. 자, 태극기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태극기는 이제 먼저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에 태극무늬부터 그리면 좀 좋겠죠? 왼쪽에 태극기가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면서 그리면 돼서 이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런 방향 같은 것들이 아직 어린 아이들이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지도를 하면 좋겠어요. 태극 무늬 가운데 이제 물결 무늬가 있잖아요. 이렇게 아래로 갔다가 이제 위로 가는데 이걸 눈으로만 보면 이런 방향이 헷갈릴 수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가는 걸로 착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손가락을 이렇게 대고서 한번 그 물결의 모양대로 한번 따라 해보는 거예요. 아래로 갔다가 위로, 아래로 갔다가 위로 이렇게 한 두세 번 해보다 보면 이제 감각적으로 이런 방향을 이제 체득하게 돼서 틀리지 않고 이런 것들을 잘 그릴 수가 있게 돼요. 요 귀퉁이에 있는 사괴 같은 것도 실제 방향은 이런데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손으로 먼저 방향을 따라서 해보면 이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 모양이 개수들이 다 다르고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보고 하는데 처음부터 저 색깔을 칠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간단한 선으로 그려두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으로 그린 다음에 이걸 두껍게 해서 색칠을 하면 되겠죠. 요 건공감리 사계 같은 경우 숫자가 하나씩 늘어나잖아요. 여기는 3개, 그 다음에 여기는 4개, 여기는 5개, 여기는 6개 있으니까 그거를 주시키면 요거를 더 자세히 잘 관찰하면서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4개짜리는 보니까 바깥에 2개가 길고 가운데 있는 것들이 반으로 나눠서 짧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그려주고 가운데 태극 무늬도 색칠을 해주면 이제 태극기를 잘 관찰해서 따라서 그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신이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면 어떤 국기를 달고 싶나요? 그런 어울리는 국기를 디자인하는 시간인데요. 왼쪽에 이제 국기들을 봤으니까 국기들이 어떤 모양, 어떤 상징들로 만들어진다 하는 거를 이제 감각적으로 좀 알았을 거예요. 그럼 여기 자기 나라의 국기를 만들 때도 그런 걸 좀 이용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그냥 무작정 모양을 그리는 게 아니라 무언가 상징하는 바를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내가 만드는 나라는 용기 있는 국가야. 그럼 용기 있는 건 뭘로 상징할까? 예를 들면 매서운 그런 독수리의 얼굴 같은 걸로 할까? 하늘을 헐헐 나는 그런 자유로운 비둘기의 이미지로 할까?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나라로 할까? 뭐 그런 걸 생각해 볼 수도 있겠어요. 아니면 뭐 물건을 이용을 해도 되고 아니면 풍경을 이용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어서 그런 풍경을 이용해서 한번 디자인을 해볼게요. 하늘과 그 다음에 별들과 산과 그 다음에 강이 있는 그런 걸 디자인을 해볼게요. 산의 일부를 이렇게 산등성이가 내려가는 거고 산등성이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이런 식으로 디자인하고요. 이 위는 하늘이라고 생각하고 밤하늘 같은 거라고 생각할게요. 가운데는
아직 안 찬 이런 달을 하나 그렸어요. 양 옆에는 조그만 별을 그려서 이거는 친구들 사이에 우정 같은 걸 상징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산 아래에는 띠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띠를 그려서 요거는 강을 상징한다고 생각하고 요건 땅을 상징한다고 생각하고 색칠을 해볼게요. 색도 여러 가지를 쓰는 게 아니라 국기에 보면 많아야 4색깔, 기본적으로 뭐 3색깔 같은 것들이 많이 쓰이죠. 3색깔 내지 4색깔, 아니면 숫자가 적으면 2색깔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저는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이걸로 해서 색칠을 해볼게요. 요 파란색은 하늘, 그 다음에 초록색은 여기 산, 그 다음에 강도 다시 파란색, 노란색은 달과 별, 그리고 땅에 그렇게 칠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색칠을 해서 이런 국기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국기에 자기 나라의 이름도 지어주면 좋겠죠. 국기에 이름도 지어주면 좋고,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요? 산이 있으니까 산들이라고 저는 이름을 지을게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아이들도 자기만의 그런 국기들을 즐겁게 디자인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볼까요? 4페이지를 넘기면 지구의 모습이 보이고, 그 다음에 6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황인종, 백인종, 흑인 아이들 이렇게 얼굴들이 있는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들의 얼굴이 있어요. 피부 색깔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들이 그 아이들의 그런 건강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지구에 사는 지역에 따라 이렇게 피부 색깔이 다른 아이들이 살잖아요. 예를 들어서 흑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적도에 가까운 뜨거운 뭐 아프리카 지방이라든지 저쪽 남미 지방에 살고, 그 다음 백인 같은 경우에는 북미나 유럽에 많이 살고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황인종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지역에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지도를 보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좀 더 커서 세계 여행을 다닌다면 이런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을 만나볼 수 있겠죠. 요 지구의 모습에는 지도가 우리나라가 잘 보이는 그런 아시아 대륙을 중심으로 지도를 이제 그려놨는데요. 요런 세계 요 지도에서 우리나라도 찾아보고 다른 나라들이 어디 있나, 지구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색으로 예쁘게 이제 지구를 꾸며주는 시간이에요. 주로 바다를 나타내는 푸른색과 그 다음에 땅을 나타내는 그런 초록색 또는 밤색 위주의 색연필들을 골라서 아름답게 지구를 색칠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계 이런 다른 나라들과 그런 다른 나라들에서 사는 친구들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나누면 좋겠고요. 오른쪽 페이지는 여기 있는 배경이 일종의 그런 지구예요. 여기 건물들이 보이는데 여기서 친구들과 함께 지구 탐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배를 타고 모험을 할 수도 있고 땅속으로 갈 수도 있고 하늘로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유롭게 그런 모험을 하는 드로잉을 진행을 하면 좋겠어요. 일단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을 하고, 자, 바다 건너에는 과연 어떤 땅이 있을까? 어떤 나라가 있을까? 거기 사람은 살고 있을까? 아니면 전설 속에 등장하는 황금이 묻힌 그런 엄청난 보석과 황금들이 뭉친 그런 신비한 땅이 있을까? 그리고 그걸 우리가
옛날에 사람들이 타고 갔던 그런 배처럼 마치 해적선과 비슷한 그런 커다란 배를 만들어서 보물을 찾아 떠나볼까, 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 아이들의 그런 상상을 자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옛날 배와 비슷한 배를 하나 그렸어요. 여기 멋진 국기도 달고, 이 돛에 아까 그렸던 그런 국기를 그려도 좋겠네요. 만약에 하늘로 날아간다면 비행기도 좋겠지만 이게 뭐죠? 열기구죠? 열기구 같은 걸 타고 가면 좀 더 재밌는 모험이 될 것 같아요. 좀 더 낭만적이죠? 자, 이렇게 왼쪽 페이지에는 지구의 모습을 예쁘게 색칠을 해줬고, 오른쪽에는 친구들과 함께 지구 탐험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다양한 모습을 그려줬어요. 이거는 아이들과 상상하는 대로 훨씬 더 자유로운 상상을 표현을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즐거운, 재밌는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